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풍 이천 강사 아카데미 강사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고난이도 문제 제3편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그 문제들은 국풍 이천 밴드 약 1,400명의 국어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계신 국풍 이천 밴드에 올라온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회원들께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우리가 그 국어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또는 그죠 교수 능력을 이게 학생들에 대한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사이소리 현상 중에 사이시옷에서 돼지국밥은 맞고 돼지 이거 사이시옷 들어갔죠. 국밥은 왜 맞지 않나요? 돼지국밥이 본래 합성어가 아니고 단일어 때문인가요? 그리고 사이시옷을 포기할 때 사이시옷이 아닌 이유가 단일어 때문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순댓국 요거는 시옷을 붙었는데 왜 순댓국밥 여기서 사이시옷을 안 붙였냐고 물어보는데 물어본 취지가 순댓국밥이 사이시옷을 안 붙인 이유가 단일어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보겠습니다. 발음 때문이 아닐까요? 고래기름처럼 순댓국밥이 아니라 이거 오타 났네요. 순댓국밥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니까 사이선전행이 안 일어나는 단어죠. 댓글 1님은 사이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 2 사이소리 규정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보는 사람도 마음이 꺼쩍지근하네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질문자 그러니까 글쎄입니다. 조금 언짢은 말투예요. 저도 사이소리 현상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3님이 뭐라고 또 댓글을 달으면 논란이 되게 되는 이유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발음 현상의 수위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고 필연성도 없고 일관성이 없더니 수위적이라고 설명까지 해놨어요. 수위적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말이 뒷말에 대해서 관용격적 합성 명사인데도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게 약간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보다 앞말이 뒷말이 돼 재래인 경우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게 보통인데 예를 들어서 기름은 고래로 만들었다. 고래가 재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래로 만든 기름처럼 돼지국밥도 돼지로 만든 국밥이라고 정상적으로 발음한 사이소리 분해. 그러니까 이 댓글 3님이 뭐냐면 고래기름처럼 재료가 앞에 나오면은 된소리 발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소리로 발음 안 하기 때문에 시옷이 붙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사말, 어린말 같이 앞말이 재료의 의미가 아닌데도 정상적인 발음하는 것. 정상적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순댓국밥은 사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댓글 3님 얘기는 이게 순댓국밥의 순대는 재료이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이소리 발음을 안 해서 그래서 시옷을 붙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4님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돼지국밥은 원래 두 단어라서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이시옷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이시옷이 붙이는 조건이 첫째 합성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돼지국밥은 합성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단어다. 두 단어니까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는 의미에서 사이시옷을 붙이는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합성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합치하는 돼지국밥은 합성어가 아니라 두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여야 된다.
두 번째, 앞에 어근이, 그죠? 앞에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즉 받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이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소리는 울림소리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나는 것을 사이소리라 그러죠. 이렇게 사이소리가 일어나야지 사이시옷을 붙인다라는 것이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댓글 4님, 댓글 4님의 댓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사이시옷을 붙이려면 합성어에서만 붙인다라는 첫째 조건에 만족시키지 못한다. 즉 돼지국밥은 합성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돼지하고 국밥으로 이루어진 두 단어이기 때문에, 즉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2. 정답이 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정답지는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에 동단지 사어 사선시조죠? 위크대란 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댓글 1, 2를 보니까 아스습은 동단지어사에서 개의 동작이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3번 중장에서 외골리움 연관사들은 개의 외양것을 해학적으로 표시했다는 거고, 4번은 개저지란 우리말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를 사용해서 익살스러운 웃음을 준다는 거고, 5번은 개저장소의 현학적 태도는 지금 장사라지만 태생의 양반을 보인 것으로 허세 부리는 양반을 풍자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화 형식의 동어 반복은 없다.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동어 반복이 없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자가 뭐라 그러면 동난지어서 하는 거는 동어 반복으로 볼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이죠. 동난지어서 하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 1위는 뭐라 그러면 동어 반복의 정확한 개념은 시어 식구의 반복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즉 위세에서 시어 식구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이 없습니다는 것이라 없는 것이다. 이게 동어 반복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잘못 썼다는 얘기죠. 이게 동어 반복은 원래 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문제 내신 분도 말이죠. 좀 그래요. 아니 그 논리학에 쓰는 용어를 왜 여기 국어에다 내갖고 이러냐. 이 동어 반복으로는 우리가 같은 시어나 같은 식구의 반복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글쎄 그 논리학에 쓰는 용어를 싹 집어넣어서 답이 1번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거는 문제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국어 문제지 논리학 용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했으면 논리학에 쓰는 용어로 문학용어로 써요. 너무 난해합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면 동난연사를 동어 반복으로 보면 운율감 형사를 보지만 여기서 동어 반복은 돋보인다보다도 대화형식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후원이면 여기서 이 문제를 수업할 때 1번도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동어 반복은 매니어 말씀처럼 논리학 용어로 내용 오류를 말하는 것이니 운율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동어 반복은 말이죠. 아내들 말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앞에서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게 내용 오류다 이거죠. 이게 동어 반복은 역전 앞에서 전이 말이죠. 앞전자이기 때문에 앞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동어 반복이다 이거죠. 오류다. 안 써도 될 말을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동어 반복의 오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어 반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동어 반복의 의미를 단순히 표현의 반복으로 본다면 답이 없다고 수업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참, 그 국어 문제에 동어방법이라는 논리학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좀 그렇죠 문제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 답지가 없어서 답을 확실하지 못하겠어 도와주세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의 자를 읽고 탕관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어 중복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는 위배되지만 우리말 복합어에서는 강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동어 방법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합어에서 나온다.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복합어의 예를 볼게요. 복합어 A, B에서 단어 B보다는 A의 의미가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해변이랑 가의 합성어죠. 합성어나 그 중심 의미는 주변을 뜻하는 가가 아니고 바닷가 해변이다 이거. 해변이 중심이다 이거. 그럼 해변은 한자어죠. 가는 우리말이죠. 이거는 한자어가 우리말하고 합쳐진 합성어다 이거죠. 근데 해변이 가보다 중심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해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를 한 번 더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합어 A, B에서 단어 A보다는 뒤에 단어 B 의미가 중심인 경우 새신랑 봅니다. 새신랑은 그저 새하고 신랑이 합쳐진 합성어라는 얘기죠. 합성어. 그 중심은 새가 아니고 각결혼한 신랑이다. 새는 우리말이고 신랑은 한자어고. 그런데 이게 한자어 신랑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어버려서 신랑이라는 의미가 강조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복합어 A, B에서 단어 A와 단어 B의 여러 의미 가운데 공통으로 겹쳐지는 거로 한정되는, 공통으로 겹쳐지는 거 한정될 때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하고 바닥은 밑과 바닥의 합성어나 각 단어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아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하고 바닥이라는 것을 동어 반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통동의 의미를 강조할 때 동어 반복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어 반복은 복합어에서 쓰인다는 것이죠. 복합어에 쓰인다. 그러면 복합어에서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가 있을 때 앞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뒤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쓰고 있고 두 단어의 공통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여기 기역과 니은은 한자어를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우리말이 유일히 합쳐져서 복합어가 된 경우 한자어를 강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어떤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답을 5번이라고 했네요. 5번 볼게요. 쉴 틈새도 없다. 틈새가 벌어지다와 같이 틈과 새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가 모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틈새를 막다는 에서 이 틈새는 공간적 의미로만 쓰였기 때문에 이는 디귿에 해당된다. 즉 공통된 의미가 있다. 틈이 하고 새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도 있고 시간적 의미도 있는데 틈새를 막다의 틈과 새는 공통적으로 공간적 의미가 있다. 공간적 의미가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 공통된 의미, 공통된 의미를 강조하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5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번 읽어봅시다. 대청마루에서 대청, 한자어죠. 큰 마루란 뜻이에요. 큰 마루를 뜻하는데 중복된 마루를 덧붙이니 두 단의 공통동의 디귿에 아니죠. 여기에 대청은 한자어고
마루는 우리말이고 이게 동어 반복이 돼 있잖아요. 그런 큰 마루, 한자어를 강조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큰 마루, 그러니까 앞에 대청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어 반복을 했다. 즉 기억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볼 때 4번이 틀린 겁니다. 기억에 해당되는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1님, 제 생각엔 4번으로 봅니다. 오케이. 대청말의 중심이면 대청, 큰 마루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돼요. 오케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5번이 아닌가요? 또 3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아닌가니까 댓글 4님 보라서 4번도 1, 2가 봐서 5번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틈과새가 단독으로 쓸 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르쳐 주지만 결합도 한 가지 의미만 있다는 디귿의 유형이죠. 한 가지 의미면 디귿의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대 한 가지 디귿의 유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의미란 보통다. 공간적 의미로만 공통이기 때문에 디귿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아우! 갑자기 댓글 4님은 디귿의 유형이 됐어도 5번이 맞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 겸손하려고 그런 겁니다. 동북중무에는 주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새로운 의미는 더해지 못해 잉여적 표현이다. 그래 잉여적 표현이죠. 이거 강조하려다가 새로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기존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잉여적 의미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니어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복합어라서 한자어를 강조하기 위해 동어중복이 일어난 것을 보입니다. 디귿은 고유어끼리의 틈새, 고유어끼리 결합한 복합으로서 두 명사 각각 여러 의미 중 공통의미로 한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틈과 새는 공간적, 시간적 의미로 모두 쓰이나 문틈새를 막다의 틈새는 공간적 의미를 한정하게 썼는데 이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공간적 의미로만 썼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디귿의 이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틈, 여러 가지 있죠.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에 모여서 사람 수 언동력 많은 기회 되고 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지만 다 5번 틈과 새의 일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틈과 새의 공통 의미 즉 공간적 의미로 한정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정해 쓰였다는 건 뭐예요? 공통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5번 답지에서 보면 문 틈새를 막다의 틈새는 틈과 새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 의미로만 썼다는 데서 공통점이다. 그래서 5번은 맞다는 것이죠. 4번 대청반은 당연히 기억의 예다. 그렇죠? 대청이 한자어 대청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 말어를 더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안녕하세요. 5번은 중의적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중의적 문장이 뭡니까? 똑같은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중의적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5번이 거죠. 5번 문제가 중의적 문장이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유나가 부탁하는데도 지연이는 어젯밤 이야기를 유나에게 하지 않았다. 부정문의 모호성이네요. 부정문의 모호성인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부정문의 모호성은 그 부정이 모든 문장 성분에 걸린다는데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댓글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부정문의 중의성 유형인 것 같습니다. 지연이가 이야기를 유나에게 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고 지연이가 이야기를 유나하지 않고 다름한 사람이다. 철수한테 얘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은 두 개로만 해석했죠. 근데 저는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한 거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뭐라 두 분 벌써 다 옳습니다. 부정문의 모호성은
모든 문장 성분을 부정의 대상어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연이에다 여기가 지연이를 부정하면 지연이가 아니라 철수가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어젯밤에다 그저 부정의 어젯밤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지연이는 어젯밤에 얘기 안 했다. 오늘 밤에 얘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연이는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다 부정의 대상이 하면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께 있었던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나를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연이는 이야기를 유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자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 스스로만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예 이 얘기했다. 이렇게 5가지로 모호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정문의 모호성은 부정의 대상이 모든 문장 성분에 걸린다는데 부정문의 모호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로 풀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고2 중간고사 문제인데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절과 의문을 헷갈리면 안 되죠. 의문은 뜻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죠. 최소 단위고 음절은 뭐냐. 그 소리가 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의문은 모음은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만 하음은 말이죠. 모음과 결합돼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음은 자음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최소의 단위는 뭐냐? 음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절은 발음에 관련된 음이지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발음과 관련된 거예요. 한번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의문은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에서 의미와 관련이 맺고, 그렇죠. 의문은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다. 왜? 의미를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 음절은 소리마대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의문이 모여서 이루는 소리의 결합체의 단위다. 그렇죠. 의문이 모여서 음절이 되는데 음절은 소리의 최소의 단위다. 소리하고 관련된 거다 이거죠. 이게 핵심은 의문하고 음절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의문은 의미와 관련된 개념이고 음절은 소리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거죠. 그런데 음절이나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기억. 음절은 최소의 발음 단위다. 발음 단위다. 그 다음에 그 발음 단위죠. 소리의 단위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초성, 중성이 없는 음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초성. 그렇죠.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받침이 없는 것도 있고 소성도 없는 음절이죠. 이것도 맞는 소리고. 음절의 숫자는 모음의 숫자가 같다.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음절은 모음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모든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가 있다나 음절의 숫자는 모음의 숫자가 일치한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종성과 달리 초성에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거 참 문제 어렵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초성에 자음이 하나만 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거 맞는 거냐? 종성은 겹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겹받침. 그건 2개 아니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겹받침은 2개의 자음이고, 그러니까 초성에는 1개 자음 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4번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종성이 있죠, 종성. 종성인데 이거 발음이에요. 발음. 음절은 발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성은 겹받침의 경우 표기를 얘기를 하면 2개의 자음이 오지만 발음으로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가요? 그래서 자음분 다순화가 되잖아요. 어떤 겹받침도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것이지 두 개의 자음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음절은 발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겹받침도 말이죠.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하기 때문에 한 개의 자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발음 기준으로 보면은 겹받침도 하나의 자음입니다. 두 개의 자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종성과 달리가 틀렸다는 것이죠. 종성과 마찬가지로 초성에는 그죠?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종성도 그죠? 표기는 두 개의 자음으로 표기이지만 발음으로 따지면은 겹받침도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돼? 종성과 같이 초성에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한번 그 댓글 읽림 볼게요. 4번 음절은 발음의 단임으로 발음할 때 종성에서 최대 한 개의 자음만 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 그렇죠. 이게 겹받침은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자음군 단순화 닭이라고 써도 닭이라고 발음하지요. 댓글 읽림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도 음절은 하나다 얘기예요. 요거 한번 재밌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 읽으면 뭐라고 멘트를 달았으면요. 학교 선생님 중에 음절이 발음의 달이라는 거 모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발음의 달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학교 내신을 지도할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꼭 확인해 두랍니다. 사실 서술연민 중에 종전을 세 음절로 쓰세요. 같은 조건도 음절의 개념은 정확히 모르게 표현한다. 그렇죠. 세 음절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얘기인데 세 개의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세 글자로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세 글자로 적으면 표기대로 적는 것인데 세 음절로 적으세요 라고 한다면 세 발음으로 적으세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표기와 다르게 발음으로 적을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 제3편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